40, 50대가 되면 너도 나도 걱정하는 게 바로 정년퇴직이죠. 정년 이후에 새 직장을 찾으려고 하면 막상 취직할 수 있는 분야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다른 자격증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준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학점호TV 전문가 황유민입니다. 오늘은 40, 50, 60 중장년 여성분들이 취득하면 좋을 자격증에 대해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육아 중이라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분들, 체력적인 부담으로 오랜 시간 근무하기 어려운 분들, 취업 공백기가 길어서 일할 엄두가 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격인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취득하기 수월한 자격증들로 준비했으니 필요한 정보 가져가세요. 학진모TV.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제2의 인생은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요즘 정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자리나 경단년 재취업 자격증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와 같은 자격증 한 개씩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물론 아무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진모TV. 첫 번째 자격증은 바로 생활지원사입니다. 생활지원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 한 명이 보통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어르신을 담당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내가 담당하고 있는 어르신이 잘 지내시는지 전화로 안부를 여쭤보고 필요한 게 있다면 생활 물품을 가져가 산책을 같이 한다든지 외출을 같이 나갔다 온다든지 같이 장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일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사실 굉장히 낮다고 해요. 하루 5시간 정도 근무하는데 오전 시간대인 9시부터 2시 30분, 오후 시간대는 1시부터 6시 이렇게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주부분들에게도 상당히 큰 인기가 있는 자격증이죠. 상당히 쉬운 업무에 비해 오히려 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업무 난이도가 쉬운 직업이기도 합니다. 자격증 취득은 온라인으로 한 달 정도 교육을 받고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우대사항이 되며 매년 11월에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생활지원사로 취업할 때 생활지원사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지원사 직업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배워볼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력서에 하나라도 더 써보자는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취업 경쟁력을 갖추시려면 자격증 취득하시는 건 쉬우니까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진모TV. 두 번째는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사실 2023년에 생긴 직업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기관에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고 일도 쉽다고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정착하신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자, 그럼 병원 동행 매니저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마취가 동반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그런 경우나 임산부 혈액투석 환자 등 이런 분들에게 병원에 같이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업무를 하는 게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이용 시간에 맞춰 스케줄을 조율하고 병원으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만약 사고가 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서로 불편해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원칙으로 둡니다. 병원에 같이 가면은 클라이언트가 진료를 받을 때 중요한 부분은 옆에서 같이 메모도 해주시고 약 처방을 받아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가 병원 동행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처음엔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시행한 정책이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자격증은 미리 취득해 놓으시면 괜찮은 근무 자리를 선점하실 수 있기도 하죠. 급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정도로 책정되어 있지만 민간 단체에 채용될 경우 시간당 적게는 15,000원에서 많게는 25,000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월급 개념이 아니라 시급 개념이네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병원 동행 매니저의 경우 프리랜서 급여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유를 찾아보니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에만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목요일이랑 금요일에만 일하고 싶다면 목요일이랑 금요일에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격증도 온라인으로 쉽게 취득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추가로 경력이 있으시다면 병원동행 매니저 자격증 취득하시는 걸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신설된 자격증인 만큼 일자리를 잡기도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신설된 자격증인 만큼 일자리를 잡기도 훨씬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진모 TV. 마지막은 다들 알고 계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중장년 취업센터나 시니어 취업센터, 노인 일자리 센터만 가보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에 따라 내가 제공받을 수 있는 일자리의 범위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실 노인만 특정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 다문화 시설 등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도 간단한 컴퓨터 조작만 하실 수 있다면 노인복지시설에서 말벗해주는 정도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간단한 서류 작업 정도를 하시는 걸로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시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자격증을 포함해서 미리 취득해 놓으신다면 좀 더 안정적인 직종으로 이직을 준비할 수도 있죠. 더 나이가 들어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더라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하나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 많은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다면 앞서 설명드린 자격증들과도 시너지가 좋을 수밖에 없죠. 추가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경우 학점은행제 온라인 과정을 활용하면 너무 쉽게 취득할 수 있다 보니 취득법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취득법이 강화되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어려워지기 전에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합진모 TV. 영상이 도움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40, 50, 60 중장년 여성 재취업 자격증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50대에 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공백기를 마주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다면 그만큼 보상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여성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명란 혹은 댓글 링크를 통해 요청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학준모TV 전문가 황유민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